자, 우리 일단은 꽃학습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점검 나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나시나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는 그 누군가들 중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를 인식하기 이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무의미한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나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더라. 나에게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또한 누가 나의 본질과 나의 색깔과 향기에 맞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를 정리할게요. 자, 1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그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다.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 기억나시죠? 내가 너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너는 나에게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맞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가 바로 이 상대방을 인식하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아니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X입니다. 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O이죠. 이 시에서 화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 기억나시나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런 것처럼 그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서, 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진정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 자, 상대방과의 의미 있는 과정을 맺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꽃, 무엇과 상징적인 의미가 유사한 걸 찾아라. 사연을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들은 모두 다 꽃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들은 모두 다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자,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것은 다, 자, 소중한 존재 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7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의미 없는 존재인 1년에서는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눈맞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서 나왔고요. 이야기는 사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8번. 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은 빛깔과 향기, 어울리는 나의 있는 본질 그대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에서 드러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 시의 짜임을 정리해 봅시다. 이 시는요, 총 4연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1연과 2연이 사실 대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와 나와의 관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의 나의 관계는 의미 있게 된다. 여기는 무의미죠. 그래서 1년과 2년의 관계는 짜임이 좀 대응되죠. 자, 그런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어조가 드러나고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뭐예요? 자, 의미 있는 하나의 눈짓, 사연에 있는 그대로 언어를 사용해서 써볼게요.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죠. 그렇다면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이었죠. 그런데 내가 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눈짓. 자, 눈여겨보아주는 표정, 눈짓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자,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시에서의 의미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상대와 진정한 의미를 맺어 나가는 것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자, 3번. 주요 식구의 의미를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내용 반복이에요. 자,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그는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으나 내가 그에게로 와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는 모두에게, 모두라고 할게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존재. 우리,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모두의 다 기본적인 욕구이죠.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크든 작든 거기 안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의 성취 기준은 뭐였냐면 사실은 심미적 체험입니다. 이 꽃이라는 시를 읽고 이 시를 읽어 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슬프다, 기쁘다, 설렌다, 좋다, 뭐 이런 것들. 자,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읽은 것처럼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내용과 표현을 두고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꽃이라는 작품도 읽을 거고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읽고 난 후에 갖게 되는 감정들이 있죠. 이거 작품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 내용 정리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 정리. 주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것. 그래서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꽃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꽃에다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요것도 뭐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확인 학습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과 같이 다양한 경험, 다양하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독자의 심미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들도 다 이런 심미적 체험 때문이죠. 시를 즐겨 읽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그 작가의 어떤 주인공의 소설의 인물들의 이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함께 슬프기도 하는 이런 감정을 대리 체험합니다. 이것을 독자의 심리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시에서 화자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 3번. 자, 이 시에서 나는 그에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와 나의 관계가 달라지더라. 4번. 자, 이 시에서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 그는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음을 나타내는 것.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너와 의미 있는 관계,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난 이후부터 너의 눈짓이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되더라. 5번. 시꽃에서, 자,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빗대어서 표현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정리를 했다면 4페이지에 있는 이런 스타일로 기말고사 문제가 나겠죠. 1번부터 봅시다. 자, 요 시를 보고 푸는 거예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다. 대조는 대비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죠. 여기는요, 자연과 인간의 태도를 대비를 이루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요, 대화 형식 없죠. 자, 이 시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을, 이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는 이 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시에서 시간적인 흐름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아름다운 풍경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 꽃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나의 주제 의식을 위해서 꽃이라는 소재를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슬프게 울고 있구나. 자, 보세요. 까마귀는 사실 슬프거나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꽃을 감정이입해서 보지 않았고요. 그냥 상징 데려와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낭송할 때 목소리, 다른 말로는 이 시의 어조. 자, 이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말투는 어떤 것인가? 고단하며 기운이 없다? 이 시는 좀 그렇진 않죠. 오히려 조금 설렘이 있고요. 간절하고 이렇죠. 꾸짖고 있다? 아니죠.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목소리다. 여기가 한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내가 너를 이름 불러준 것처럼 네가 나를 이름 불러주고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시다. 3번 가볼게요. 이 시에 드러난 나와 그의 관계의 의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원래는 나에게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과 같이 되었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생략되어 있나요? 기억나시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에 있는 표현 그대로라면 이름을 불러주기 또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 뭐 다양하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살려서 한다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갈게요. 이 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바람, 소망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 누군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맞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속에서 나만의 개성?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이 정체성을, 나의 본질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자, C 볼게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맞죠? 언제 어디서나 주목받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것이 나만 주목받고 싶다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A와 C에 해당이 되는 2번이 정답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에서 하나의 몸짓과 대조적인 의미가 반대되는 시어를 모두 쓰시오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눈짓,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하나의 눈맞춤이고 싶다. 눈짓. 다른 말로 우리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눈맞춤 정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관계를 드러낸 것이 뭐가 있어요? 자, 2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죠. 자,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죠. 우리들은 모두 다 꽃과 같은 의미 있는 무엇이 되고 싶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이거 하나의 몸짓, 요것과 대조적인 거네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꽃. 그 다음에 무엇? 눈맞춤에 해당하는 눈짓.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 있는 존재 또는 소중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